그래서 새 생명을 잉태하는 시기예요. 그러면 창업보다는 현상을 잘 유지할 때 길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애를 임신했으니까 씨앗을 감싸고 있으니까 그 씨앗을 계속 감싸고 있어야 이게 이제 생명으로 탄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다른 일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좀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하다가 무슨 창업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회사 때려치고 새로운 일을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현상을 잘 유지할 때 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수도 갑자일주가 있고 무자일주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갑자일주 같은 경우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항상 창업을 꿈꿔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성향 자체가 계속 월급쟁이 생활만 하기에는 쉽지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수의 그 성격이 새 생명을 잉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일을 하다가 무슨 창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현상을 잘 유지할 때, 씨를 잘 감싸고 있을 때 이것이 나중에 생명을 잉태하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자수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12시가 되면 이제 해가 바뀌는 걸로 보잖아요. 그렇죠? 12시가 되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물론 그때는 밤이고 잠자는 시간이지만 어쨌든 날짜가 바뀌는 건 맞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수라는 것은 12지지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거니까 이 자수를 깔고 있는 사람은 장남, 그 사람이 꼭 장남, 장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집안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자수를 깔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장남, 장녀의 역할, 그리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자수도 뭐 갑자일주냐 아니면 무자일주냐 그리고 그 주위에 오행의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이 자수가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수라는 것은 동물로 쥐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쥐가 야행성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일주를 보면 갑자일주, 병자일주, 무자일주, 경자일주, 임자일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의 일주마다 성격이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월을 이제 월운으로 봤을 때에는요, 이때가 이제 양력으로 12월 달에 해당이 되고 대설과 동지가 있죠. 대설과 동지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추울 때예요. 그리고 얼음이 얼 때입니다. 그래서 이 자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행동이 대체적으로 느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생각은 빠릅니다. 행동은 좀 느린 것 같으면서 생각은 빠른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중에 사기꾼이 많죠. 사기꾼이 많습니다. 행동이 느리다는 것은 이때가 이제 얼음이 어는 시기니까 얼음이 좀 늦게 얼잖아요. 그래 금방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느린 듯 하면서도 생각은 빠른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처봉생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절처봉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 자수가 추운 겨울을 나타내고 해자축이 겨울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겨울이라는 시기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시기와 그 연결이 딱 끊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절처라는 것은 이게 이제 그 자를 절자거든요. 그래서 끊어졌다는 얘기인데 끊어졌다가 끊어진 곳에서 다시 만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절처봉생이라는 말은 겨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이 겨울이라는 시기는 다른 시기와 딱 끊어진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봄에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그 준비의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절처봉생이라는 것은 천우신조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죽을 것 같으면서도 누군가 도와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끊어진 것 같으면서도 알고 봤더니 그것이 생명을 잉태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자수를 깔고 있는 사람은 망할 것 같은데 무슨 일을 할 때 다 끝난 것 같은데 귀인이 나타나서 도와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귀하다고 볼 수 있죠. 좋은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망하고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나는 망할 것 같으면 누가 옆에서 도와준다. 그러면 그 사주 자체가 상당히 귀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수는 비교적 인내심이 강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씨앗을 보듬어야 되니까. 씨앗을 잉태하는 그 시기니까 그 씨앗을 잉태하고 오랫동안 인고의 기간을 보내야 이게 이제 싹이 트는 거죠. 그러니까 자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인내심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요, 자수를 깔고 있는 사람들이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애잔한 마음이 있어요. 마음에 애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감수성이 예민하다는 얘기죠. 이런 분들은 나를 100% 이해하고 감싸주는 남자가 아니면 일부 종사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자수는 도화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위의 그 오행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지만 일단은 자수를 깔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 종사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되냐면 나를 100% 이해하고 감싸주는 남자, 이런 남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자수를 깔고 있는 사람들이요,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연애를 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수라는 게 씨를 이렇게 잉태하는 그런 시기니까 모성애를 느끼게 해요. 그래서 이성의 마음을 뺏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상대방으로 하여금 모성애를 느끼게 해요. 그래서 나를 막 감싸주고픈 그런 마음을 막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일으키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뺏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바람둥이도 많습니다. 자수가 도화살이 첫 번째니까 당연히 바람둥이가 많겠죠. 그리고 이 간명일장금이라는 것은요, 이게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간명일장금이라는 건데요. 달마대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편찬한 역학서적입니다. 그러니까 달마대사는 진짜 그 능력이 출중하신 분이었어요. 그 중국으로 오셔가지고 중국의 선종을 만드신 분이고, 그러니까 불교를 전달해 주신 분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그 역학서적도, 이 달마일장경이라는 역학서적을 편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중국 남북조 시대 분이에요. 그래서 중국 선종의 창시자입니다. 인도 불교의 운명법과 중국의 역수를 결합하여 올바른 교화를 위해 만들었다. 그래서 달마일장경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절에서 스님들이 그 신도들의 사주를 봐줄 때 이 달마일장경으로 봐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신살에서 중요한 이유가요, 이 신살에서 중요한 이유가 당나라 때 이허중이라는 분이 이 달마일장경을 참고로 해서 이허중 명서를 저술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명리학 신살 처음 시간에 그 이허중 명서하고 그 자평명리학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이허중 명서라는 것이 이 신살에 모태가 되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달마일장경을 참고를 해갖고 이허중 명서를 저술했으니까 당사주 이론의 창시자가 바로 그 달마대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마일장경이라는 것은요, 12지지를 이제 2개씩 나눠가지고 똑같이 봐요. 그러니까 자오묘유, 인신사의, 진술충미,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2개씩 보는데, 얘를 그러니까 자수가 불도예요. 오화도 불도예요. 불도로 나와 있죠. 내용이 당연히 좋겠죠. 지금 불교 스님이 이제 불도라고 이것을 칭했으니까 당연히 내용은 좋습니다. 그리고 묘목은 축도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안 좋죠. 축도라는 것은 이제 동물을 나타내는 거니까 묘하고 유가 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인신사에서 인은 인도예요. 인하고 신은 인도, 사람의 길을 나타내죠. 그리고 사화는 선도, 해수도 선도입니다. 그러니까 인신사에는 내용이 다 좋죠. 그리고 진술충미를 보면 아수라도입니다. 아수라도, 영민하고 교활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진토하고 술토가 아수라도고요. 그리고 축토하고 미토가 귀도에 해당이 됩니다. 귀신,
귀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자수하고 오화를 불도라고 칭했으니까 이 자수를 상당히 좋게 평가한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 자수는 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수라는 것은 이 간명일장금,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그 신살의 창시자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그 세상의 중심이 되는 길로 이 자수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수라는 것은 귀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상당히 좋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당사주 12성에서 자귀성, 청기성이라고 부르죠. 다른 책에는 다 청기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자귀성으로 부르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자귀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귀성이라는 것이 삼국시대에 처음 그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대체적인 그 체계가 잡힌 그런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 한 1000년도 넘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옛적이니까 처음에 이제 등장했던 그 이론이 이론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뭐 그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체계가 잡히지 않았는데, 제가 오늘 공부한 내용은 자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이론에서도 자수가 갖고 있는 특징들 뭐 이런 것을 같이 살펴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는 것도 우리가 이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계속 나올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당사주 이론이지만 다른 이론도 같이 보면서 이 12지지에 관련된 내용을 총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자기성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